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저희 경제 유캐스트는 저랑 이유미 기자가 같이 운영하는 채널이고요. 팟빵을 비롯해서 유튜브, 오디오 클립 등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포스트에서 텍스트로 좀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 얘기를 좀 많이 좀 드리자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투자에 관련된 정보 이것도 좀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도 책을 좀 쓰게 됐는데 그 책과 관련된 내용도 조만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벤트도 기획을 하고 있어요. 한 10권에서 20권 정도 각 채널별로 해서 출판사랑 협의를 해서 마케팅으로 해서 좀 드릴 예정이고, 최근 컨셉은 쉬운 금융책입니다. 이 금융 초보자들도 우리 금융이 뭔지,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가지고 금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만약에 이 채널을 보시고 금융이나 아니면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빅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글로벌 증시에서 주목받는 지수, 바로 이게 하나 있는데 빅스입니다. 지금은 서울하고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영어 알파벳 VIX이고 Volatility 인덱스라고 해서 변동성 지수로 번역을 합니다. 이 지수가 주목을 받을 때는 금융위기 등으로 주가지수 요동을 칠 때예요. 특히 픽스가 50을 넘었느니 60을 넘었느니 이렇게 하면서 주가지수의 변동성을 강조한 시점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한 달간 주가지수가 크게 움직일 거라는 뜻이 됩니다. 보통 이게 주가 지수가 오르는 거는 완만하고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급박하고 떨어지는 폭도 큽니다. 사이드카도 나오고 구제금융도 나오고 은행이 망한다느니 위기니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많이 돌기는 해요. 그래서 경제 뉴스를 볼 때 사이드카와 함께 미국 증시를 얘기할 때 픽스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이게 세계적으로 좀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은 예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두드러지게는 2020년 작년 코로나19 사태 때 좀 그랬고, 좀 부분적으로는 유로존 위기 사태나 그때 좀 미국 경제가 휘청할 때마다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의 큰 위기 때 빅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 빅스의 지수가 커지는 걸 근거 삼아서 지금 증시가 위기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 빅스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우리나라의 빅스 관련 상품을 투자할 때의 주의점이랑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도 좀 말씀 좀 들어볼 거예요. 빅스가 왜 장기 투자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그러니까 빅스 ETN이 왜 장기 투자 상품으로는 부적합하고, 특히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 들어볼게요. 그래서 하락장, 급락장이 예상될 때는 단기로 해서 픽스 파생 상품에 들어가는 괜찮지만은 요새처럼 증시가 안정이 좀 돼 있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피하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픽스는 무엇이냐? S&P 500 지수 옵션, 그러니까 S&P 500 지수 옵션 가격이 앞으로 30일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옵션은 기초적인 파생 상품 3가지 중 하나입니다. 기초적인 파생 상품으로는 선물과 수합, 옵션 등이 있는데, 옵션은 만기 시점에서 행사 가격에 서급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옵션은 콜옵션이 있고 풋옵션이 있어요.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하죠. 요 옵션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선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가 빅스라서 이 옵션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한데, 일단 간단히 좀 얘기 드리자면 옵션은 미래 매수와 매도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데 목적이 있어요. 사실 선물과 수합 모두 미래에 있는 리스크, 다시 말하면 가격이 변동해서 내가 손해볼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나온 파생 상품들이거든요. 콜옵션의 가장 쉬운 예를 하나 좀 들자면 아파트 분양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만약에 5억 원에 분양받을 권리를 제가 갖고 있다고 칩시다. 만약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을 넘어서 6억 원, 7억 원이 된다면 그 권리를 팔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예. 그러면 난 이 권리를 그냥 파나요? 웃돈 없고 팝니다. 이걸 분양권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오를 거를 예상이 되는 만큼 가격도 산정을 할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다.
미분양이 마구 발생해. 그래서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앞으로 4억 원이에도 뭐 팔리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아마 그 권리의 가격은 제로이거나 오히려 돈을 더 내줘야 할지도 몰라요. 이 권리를 만약에 5천만 원 주고 샀다고 칩시다. 대충 계약금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가격이 움직이는 폭은 아무래도 원가보다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만약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을 6억 원으로 올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자산을 갖고 있어 1억 원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옵션에는 최대 1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거죠. 뭐 대부분은 1억 원 밑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5천만 원의 분양권이 뭐 만약에 1억 원의 프리미엄 붙는다고 치면은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옵션의 가격 상승률은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즉 1억 원이 올랐으니까 상승률은 200%가 됩니다. 기초자산,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5억에서 6억으로 1억 원이 올랐는데 다시 말해 20% 정도가 올랐는데 이 옵션은 최대 20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 가격 변동이 기존 자산 대비, 그러니까 추종하는 자산 대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선물 옵션을 비롯해서 가격 변동폭이 큰 자산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빅스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옵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네요. S&P 500도 뭐 가격이 변동하는 지수이고 코픽스 200도 가격이 변동하는 지수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게임판. 저는 뭐 거의 카지노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가격을 베팅하고 그에 맞춰 수익률을 올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미래에 이 지수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배팅을 하겠죠. 그리고 그 배팅한 권리를 행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놓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란 게 우리말로 옮기면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행사하는 게 훨씬 유리한 옵션이라고 하면은 그 프리미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불리하거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폭으로 S&P 500 가격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옵션 가격의 폭은 더 크게 움직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옵션 가격의 변동 폭에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 시장 심리가 담긴 거예요. 사실은 선물 가격에 또 마찬가지긴 하죠.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보통 폭락이 예상이 되는 시기예요. 이 옵션 가격이 갑자기 크게 뛴다면 폭락을 대비한 옵션의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옵션 가격을 지수화한 픽스가 크게 뛰면 거의 대부분은 폭락장을 예상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20% 하루에 20% 오른다는 것과 하루에 20% 떨어진다는 것을 봤을 때 시장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뭐 20%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 정말 놀라운 게 이게 참 머리를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픽스도 파생 상품이잖아요. S&P 500이란 자산의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파생 상품 옵션의 지수를 한 번 더 추정해서 이렇게 지수를 만든 건데 이걸 또 파생으로 만들어요. 이게 파생에 꼬이고 그거 하나에 전형이 되는데 왜냐 이게 빅스의 가격을 그냥 추종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미리 어느 시점에 예상 가격을 놓고 그에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빅스가 미래 시점에 어느 가격에 팔 수 있게 선물 상품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또 거래를 합니다. 이를 지수로 만든 게 빅스 선물 지수예요. 이 빅스 선물 지수를 추정하면서 파생 아닌 파생 상품을 만든 게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빅스 ETN입니다.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S&P 500이 있어요. S&P 500 선물 시장이 있고 만기 시점에 S&P 500 선물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옵션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옵션 가격은 S&P 500 지수 움직임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이 돼요. 이 옵션 가격을 움직임을 지수화한 게 빅스가 되고요. 그런데 그냥 빅스로 해서 거래를 하는 거는 더 넘어서 빅스 선물을 만들어요. 빅스 선물을 만들어 놓고 또 거래하는 가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가격을 지수화한 게 빅스 선물 지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빅스 ETN은 이 빅스 선물 지수를 추정을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S&P 500으로부터 적어도 4번 정도의 꼬는 이 지수 파생을 에서 나온 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제가 샀던 빅스 ETN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빅스는 언제 유용할까요? 보통 폭락장에 유용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패닉에 따른 뉴욕 증시 폭락 때 이 지수가 66.04를 기록했어요. 2020년 2월 10일 13.68 정도였던 이 지수가 한 달 사이 400% 가까이 뛴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느끼는 공포가 컸다는 얘기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빅스 파생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었다면 이런 폭락장 때 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종목이 10% 이상 혹은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빅스 파생 상품은 거의 몇 배를 뛰었으니까요. 사실 이런 과정은 포트폴리오를 짜는 특히 이제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본이긴 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을 만드는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정 자산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하락할 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자산을 같이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주식과 채권은 어느 정도 배분해서 넣어 놓거나 위안화와 달러 혹은 달러와 금을 배분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자산이 지나치게 떨어지면은 다른 자산이 또 올라가서 그 가격 하락분을 상쇄해 주는 겁니다. 그럼 돌아와서 빅스 ETN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3개 상품이 상장돼 있고 자유롭게 사고팔 수가 있습니다. 그 상품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데는 이제 증권사가 되는데 신한 S&P 빅스가 있고 그다음 삼성 S&P 500 빅스가 있고 그다음에 QV S&P 500 빅스가 있습니다. 이 빅스를 아시고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경제 금융 위기나 경제 신문들 많이 본 분들, 그러니까 빅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이 상품을 좀 곧잘 투자하시곤 하시는데 빅스가 보통은 이게 다시 말하면 확률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좀 불리한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ETN이 뭐냐? ETN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ETN이 이게 빅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유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다양한 상품에 ETN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ETN 상품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선 ETN은 ETF와는 좀 사용자 입장에선 유사하지만은 전혀 다른 금융상품입니다. ETF와 ETN 모두 다 지수를 수정하지만 ETF는 펀드에 가깝고 ETN은 선물 옵션과 같은 지수 상품에 좀 가까워요. 투자자 입장에서 말이죠. ETF는 특정 분야나 섹터의 자산을 매입하고 운영하는데요. 그리고 그 섹터의 가격 지수와 유사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펀드에 있는 자산도 배분을 적절히 해놓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ETF 상품인 코덱스 200 ETF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을 추정을 하죠. 코덱스 ETF의 가격이 최대한 코스피 200과 유사하게 갈 수 있도록 자산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코스피 200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30%라고 하면 코덱스 200 ETF 펀드도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을 30% 정도로 맞춰놓는 거예요. 여기에 거래가 부진할 때마다 유동성 공급자 LP라고 해서 이들이 인위적으로 시장 개입을 해서 매수와 매도를 해서 그 가격이 시장 가격, 그러니까 지수와 차이가 거의 없도록 만듭니다. 이게 가격이라는 게 물론 지수를 따라가는 거긴 하지만은 결국은 매수와 매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ETF를 만든 자산운용사는 가격, 그러니까 지수에 따른 가격과 매수와 매도에 결정되는 시장 가격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괴리율을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반면에 ETN은 자산을 운용하지는 않아요. 증권사가 만들어 놓고 상장하고 있습니다. 빅스 선물 ETN이라고 해서 빅스 관련 상품을 사진 않아요. 증권사가 원유 ETN을 운영한다고 해서 원유 선물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수랑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특정 지수에 향방을 놓고 투자자와 배팅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 토토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만약 ETN 가격이 100일 때 투자자가 100원을 주고 샀다고 칩시다. 100원이란 돈은 증권사에 들어갑니다. 증권사는 그 100원을 갖고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요.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것이죠. 주식이 될 수 있고 채권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CP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한테 100원을 빌려와서 다른 데 투자해서 운용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ETN은 채권으로 분류가 되고 만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ETN은 채권의 일종이고 ETF는 펀드의 일종이다. 다만 다른 거는 ETN은 언제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 종목처럼 사고 팔 수 있게 상장이 돼 있고 ETF는 펀드인데 주식 종목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ETN이 120이 됐다고 쳐요. 지수가요. 투자자가 팔라고 해요. 그러면 투자자는 100원을 주고 사서 120원에 팔았으니까 20원의 수익이 납니다. 증권사는 100원을 빌려왔다가 120원에 갚은 꼴이 되니까 20원의 손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다를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유동성 공급자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매수자나 다른 매도자가 산다고 하면은 이게 증권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네들은 그 양에 맞게 발행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매수와 매도 간의 거래로 가격이 형성되는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게 이 빅스 ETN 같이 뭔가 선물을 추종하는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의 가격은 시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 때가 되면은 거의 이제 낮은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증권사는 돈을 갚게 되는 건데 그 돈을 갚게 되는 게 떨어진 가격만큼에서 갚게 되는 거니까 증권사는 비싸게 빌려와서 싸게 파는 거니까 굉장히 이익이 되는 거죠. 이거 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만기 말씀드렸죠. 픽스 이텐 같은 경우는 픽스 선물 지수를 추종을 해요. 만기는 2년이에요.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보통 빅스가 튀기는 데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때입니다. 2008년에 있었고요. 2020년대 있었어요. 그 중간에 뭐 유로존 위기가 있었고 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등 좀 있긴 했었지만은 그렇게 높은 수익을 올릴 정도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TN은 만기에 있는 채권이고 만기가 되면 가격에 상관없이 증권사는 상환에 들어갑니다. 투자자 의사 상관없이 만기가 되면 돌려주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만기는 2년이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빅스 ETN 투자에서 높은 수익을 거둘 확률은 높지가 않아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만약 10년 만기로 갖고 있다면 또 모를까요? 물론 이 ETN 만기가 2년으로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빅스 선물 지수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원유 선물 ETN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들은 그 선물에 대한 만기가 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롤오버를 해줘요. 롤오버를 해줍니다. 선물은 만기가 있습니다. 계약이 그러니까 만료가 되는 시점에 이제 그 현물과 가격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그 선물의 만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약속된 가격에 이제 파는 건데 선물 가격은 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 있어요. 보통 선물과 현물은 만기 시점이 되면 가격이 동일해져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이걸 확보하고 있다는 권리가 시간이 갈수록 만기가 될수록 그 권리에 대한 효용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은 만기 때가 되면 0, 그러니까 현물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되게 됩니다. 선물 가격은 만기 시점에서 멀수록 비쌀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선물 옵션에서 기본이 되는 이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만기는 2년이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싸지는 구조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 오는 금융위기가 아니면 투자자는 돈 벌 구조가 아니다. 절대적으로 증권사가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장기간 버티기가 힘들어요. 투자자는요. 다른 인버스 상품도 마찬가지지만 급락에 베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게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다시 좀 말씀 좀 드리자면은 증권사가 예를 들면은 픽스 ETN 상품을 15,000원에 발행을 했다고 칩시다. 그거는 픽스 선물 ETN 가격, 픽스 선물을 추정을 하고 2년짜리 만기라고 쳐요. 근데 그 픽스 선물이 만기가 다가옵니다. 만기가 다가올수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물론 그 와중에 이 지수가 옵션 가격이 튀기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변동을 하겠지만은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쭉 떨어진 추세로 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거래가 되는 거지 증권사는 만약에 계류율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ETN은 약간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거래에 끼어들어서 유동성을 공급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년짜리 채권을 빌려요. 그러니까 뭐 15,000원에 뭐 예를 들면은 빌려 와가지고 2년 지났던 시점에 봤을 때 그 채권의 가격은 7,000원, 8,000원 떨어져 있는 경우에요.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2년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5,000원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7,000원, 8,000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황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ETN 상품 같은 경우에도 만기 시점 잘 보셔야 되고, 추정하는 자산이 또 선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떨어진 추세이기 때문에 ETN 상품에 좀 투자를 하실 때는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예로 작년에 원유 선물 ETN이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도 뭐 어떻게 했냐면 증권사들이 이제 그 가격에 대한 괴리, 그러니까 이 지수의 가격은 거의 마이너스급, 제로에 가까운데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저가 매수의 기회를 알고 사겠다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시장 균형,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 상품의, 그 원유 ETN 상품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증권사가 나서가지고 그걸 소화를 하면서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 건데 증권사들은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롤오버를 합니다. 4월달짜리 이제 선물을 5월달, 6월달로 갈아 끼우는 거죠. 4월 원유 선물의 가격이 0원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5월 선물 가격은 20달러, 6월 선물 가격은 30달러 이렇게 더 높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비싸게 이게 들어왔다가 손해만 보고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보면 이런 구조 자체가 뭐 ETN뿐만 아니에요. 뭐 거래 구조도 그렇고 반대 매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증권사 아니면은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자 대비해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빅스 얘기를 하면서 옵션 얘기를 했고 ETN과 ETF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선물 만기 구조에 대해 살짝 언급을 좀 했고요. 정리를 좀 드리자면은 빅스는 공포지수로 참고할 정도로 분명히 돼요. 혹여 투자를 하시려면 우리나라에선 증권사에서 발행 ETN 상품을 사야 하는데 장기 투자로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ETN 상품이 이제 그 4월달에 새롭게 이제 상장이 됐거든요. 상장이 됐는데 아마 2년 내에 뭐 좀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줄곧 하향 추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